당내에 또 우리 선대위 내에도 창업 혁신 국가를 지향하는 각종 이제 기구들도 있고 필요하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만드세요. 뭐 그러면 되죠. 뭐 만들어서 이거 하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야당 선대위도 뭐 양다리 걸쳐도 괜찮고요. 아니 뭐 상관없지요. 왜냐하면 필요한 일을 하는 건데 뭐 꼭 한쪽에만 그래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는 계기죠, 계. 여러분이 주인공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의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이제 대전환의 상황에 임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에너지 대전환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정말로 혁명적인 변화의 한 순간에 우리가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우리 경제를 지속 성장하는 경제로 회복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루트가 바로 이제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부합하는 이제 우리 미래 산업들, 그 중에서도 특히 혁신을 주제로 하는 스타트업들의 이제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통적 대기업들 지금까지는 우리 기성세대들은 선호했지만 변화와 가능성이 큰 이런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에 대한 우리 젊은이들의 선호가 크다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기회 요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부의 역할의 핵심은 일단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쟁의 환경, 자유로운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하고 창업하고 또 성장해 나갈 일은 이제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이 하는 것이죠. 지금 그저께인가 미국의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경제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대공황 시대 루즈벨트가 했던 것처럼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또 국가의 책임을 늘려서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규제의 혁신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이제 사회 발전, 사회 변화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이제 소위 관료들, 행정가들이 미래를 충분히 예측하고 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충분히 다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어떤 것은 해라. 가능한 것들을 열거하는 이제 규제를 하고 이제 그 외에는 못하게 하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사회였다면 지금은 사회 변화의 속도가 과거보다는 매우 빨라져서 현장이 아닌 행정 관료나 공직자들이 충분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또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기업이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내에 2009년에는 불과 2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8개가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짧게는 창업 10년 만에 글로벌 탑10 안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의 급속한 성장과 중요성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대선이 있었던 2017년에 비해서 유니콘 기업은 5배가 늘었고요. 예비 유니콘은 3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벤처 스타트업의 고용 규모가 4대 대기업 집단의 전체 고용 규모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규제 문제도 있긴 한데 실패를 자산화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나기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사실 이제 똑같은 조건이라면 실패를 여러 번 겪은 경우가 오히려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실은 객관적인 진실인데 우리 사회에 실패를 할 경우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뭐 이런 제도들도 많이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인재 양성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이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들의 수요는 높은데 실제로 공급되는 인력들은 거기에 맞지 않아서 좀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미래형 인재 양성도 사실 국가의 대대적인 책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교육 체계를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교육의 내용도 바꿔야 되고 또 교수진 또는 이 가르치는 쪽 인력들도 사실 완전히 새롭게 이제 또 인식도 바꾸고 능력도 제고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적 국가 투자에는 이제 인프라 구축 거기에 더해서 뭐 규제 혁신 더하기 기초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는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결국은 이제 미래형 인재 양성에 정말로 많은 국가적인 책임이
투자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컬리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 컬리라는 이제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도 각 기관마다 의견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는 식품 사업도 하고 있고 운송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식품 관련 규제는 실은 이제 식약처에 질의를 했을 때랑 구청에 질의를 했을 때랑 다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생명인데 이제 여러 군데 질의를 하다가 보면 한 1년 정도 시간이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이슈들은 법이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이분들도 이걸 새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규제 방향성이 한번 바뀐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이나 뭐 관계 당국에서도 훨씬 더 유연하게 법을 집행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업들에 대한 정책 지원은 굉장히 커진 반면에 어느 시점이 지나서 스타트업들이 그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규모를 키워나가려고 할 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스케일업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운이 좋아서 어떻게든 회사를 키워나오고 계신 분들이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만 해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다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디지털 기업들인데 국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스타트업들이 더 크게 성장하고 또 고용도 창출 많이 하려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스케일업 금융에 대한 부분이 꼭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안에 있는 이제 경제 주체들도 정말 남들이 모르는 걸 찾아내가지고 선도적으로 나가는데 시장 밖에 있는 관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이상의 전문가가 되기는 어려운데 자기들이 그걸 다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공부를 해서 인허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전체적으로 합리화하는 길도 있는데 거기에 좀 더해서 저는 원스톱 지원 제도를 좀 도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기도에서도 민원인들이 어떤 형태의 민원이든 간에 이 부서 가면은 또 저 부서 가라고 그러고 저 부서 가면 또 저리로 가라고 그러고 또 관련된 부서를 보니 다 쫓아다니더라고요. 그 말씀이 진짜로 맞아요. 이게 정부의 이제 지원 방식을 보면 이제 사후 통제를 위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를 가려내기 위해서 검증을 위한 페이퍼워크가 너무 많은 거죠. 오죽하면 그런 말씀 하실까 싶은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정부 영역은 똑같은 건 아무리 모아도 그냥 그걸 뿐이다. 양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질적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질적 요소를 융합해야 됩니다. 마치 기술 융합의 시대이기도 하고 또 창의의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생각들을 좀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은 정말로 필요하고 그건 역시 뭐 제도도 제도인데 이제 문화라고 하는 측면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요즘은 이제 단일 민족 얘기 잘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다양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바꿔나가는 게 이제 미래 산업에 좀 부합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와 인프라를 미래 세대에 좀 물려주자.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들은 사실 말은 하는데 이제 행정이나 현실 영역에서는 그러지 못한 것 같고 이게 지금은 미래 사회를 지배하게 될 텐데 이 데이터를 장악한 자가 미래를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식도 좀 많이 바꿀 필요도 있고 정부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민간 영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도 좀 많이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 맞는 말이죠. 사회가 이제 다기화, 다종화되면 될수록 갈등 요소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리더의 역할의 핵심이 바로 통합이죠. 이런 걸 해결하는 게 리더죠. 잘 되고 있는 거 그냥 쳐다보는 게 리더가 할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대타협은 각 갈등 분야들이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초기 대화는 매우 어렵죠. 충돌하니까. 근데 거기는 저는 이런 새로운 미래의 이런 다양한 욕구들, 다양한 요소들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또 타협을 통해서 새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당내에 또 우리 선대위 내에도 창업 혁신 국가를 지향하는 각종 이제 기구들도 있고 필요하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만드세요. 그러면 되죠. 만들어서 이거 하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야당 선대위도 양다리 걸쳐도 괜찮고요. 상관없지요. 왜냐하면 바른 필요한 일을 하는 건데 꼭 한쪽에만 그래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치에 많이 참여하시고 또 목소리 좀 키우셔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합리적인 사회로 또 성장하는 사회로 기회 넘치는 사회로 가는데 여러분들 큰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 나옵니다. 네.